안으로 발견된 섬세한 조각상. 흩어져 출토된 조각상의 퍼즐을 맞추어 섬세하고 역동적인 통일신라 예술의 절정을 만난다. 여러분께서는 이탈리아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연 천재 예술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신라의 조각가 양지에 대해선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낯선 이름이겠죠.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조각가 양지가 흙으로 빚은 조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며 손톱, 발톱이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고도 뛰어난 작품은 일찍이 없었던 듯 싶은데요. 이 천재 예술가는 그동안에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작된 이 본격적인 발굴 작업으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자, 먼저 그 현장인 경주 사천왕사지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낭산의 남쪽 자락. 통일신라의 주요 사찰인 사천왕사지 발굴이 한창이다.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사천왕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발굴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천왕사 발굴에 대한 큰 관심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조각품에서 비롯됐다. 흙으로 빚어 유약을 발라 구운 녹유 소조상. 조각난 상태로 발견됐지만 7세기 후반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다. 기록에 따르면 이 조각상의 작가는 신라의 예술가 양지. 신라의 고대 예술품 중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7세기) 후반인데 679년에 그렇게까지 사실적이고 잘 만든 조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과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야말로 맞따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천왕사지는 일제강점기 철도를 놓기 위해 처음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조각의 파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표정과 세련된 신체의 표현은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통일신라 시대가 열리면서 그 새로운 예술 세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작품은 그런 그 새로운 시대의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조각사에서 가장 그 고도의 그 차원을 보여주는 걸작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모습이 아닌 파편들만 발견돼 조각상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발굴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조각상들의 위치가 확인됐다. 원래 위치에 남아있는 조각상 편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13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러났지만 여전히 섬세함을 잃지 않고 있다. 이번 발굴을 통해서 그 녹유상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다는 그 위치가 확인이 됐던 것이 아마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녹유사 그 소조상은 그 탑의 기단 하부에 마치 벽전을 대신하는 그러한 형태로 유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발굴 조사 결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상반신이 부서진 소조상들.
이들은 모두 탑의 가장 아랫부분인 기단의 벽에 장식돼 있었다. 이 계단의 양쪽으로 노교 소조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그 문양전이 이렇게 그 층을 이루고 한 자리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 노교 소조상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양전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노교 소조상들은 넝쿨무늬의 화려한 벽돌과 함께 중앙계단 좌우 양쪽으로 3개씩, 한 면에 6개씩 배치됐다. 한 탑의 기단 둘레를 무려 24개 조각상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지금까지 이렇게 탑의 기단부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조각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일단 숫자로 놀랄 만한 것이었죠. 한 면에 6개씩, 24개, 한 탑에. 그게 2탑이니까 48개라는 숫자는 정말 놀랄 만한 숫자죠. 여태까지는 많아봐야 보통 탑 기단부에 12지를 두니까 탑 기단부에 많아봐야 12구였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24구니까 한 탑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렇다면 노교 소조상의 모양은 모두 몇 가지 종류일까? 지금까진 주로 하반신만 발굴돼 소조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전히 알 수 없었다. 기존에 발굴된 조각으론 대략적으로 2가지 모양 이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새롭게 발견된 편들을 추가해서 과연 소조상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실제 조각을 맞춰보기 앞서 기존에 발굴된 편들과 새롭게 발굴된 편 중 200여 점을 3차원으로 스캔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조각상들을 맞춰봤다. 개별 부재들을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하고 그 레이저 스캐닝 된 거를 그 같은 평면상에서 배치를 시켜서 하나의 이제 그 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부조물의 그 어떤 형상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 끌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고려점을 잡았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결과 노교 소조상은 모두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종류당 16개씩 모두 48개의 소조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파편으로도 원래 모습을 맞춰볼 수 있을까? 여러 박물관에 분산돼 있었던 기존 발굴 편들과 새롭게 발굴된 편들을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맞는 것 같아. 같은 얼굴과 손의 모양이 여러 편이 있기 때문에 상을 복원하는 것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더디게 진행됐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편들과 최근 발견된 편들이 빈틈없이 맞아들어갔다. 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사천왕상전들은 주로 하반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굴에서 나온 상반신을 합치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그동안 어떤 미지에 가려졌던 상들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는 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조각들로 이루어진 3번째 상이 처음으로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사천왕사 노규 소조상에 대해서는 동서남북을 방위하는 사천왕의 4가지 모습인지 아니면 기록에 나와 있는 8부신 중에 8가지 모양인지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고 3가지 모양이란 것이 실제로 확인됐다. 최근 발굴로부터 90년 만에 복원된 조각상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916년도에 발견이 돼서 실로 90여 년 만에 이렇게 발굴된 새로운 전과 이렇게 복원되는 합치되는 그런 자료가 또 특이할 만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 신라의 천재 조각가 양재 예술 세계가 13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 앞으로 드러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양지가 천왕사탑 아래에 팔부신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왕사에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사천왕의 4가지 모습일지 아니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팔부신장의 8가지 모습일지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발굴 결과는 기존의 학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양지의 노규 소조상은 천왕이 오른쪽을 바라보며 왼손에는 칼을 거머쥐고 있는 첫 번째 상,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2번째 상,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3번째 상, 이렇게 3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탑에 24개의 소조상이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모두 48개인데 이것은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과연 양지는 이처럼 많은 소조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3가지 모양의 노규 소조상. 통일신라 사천왕사 2탑엔 이렇게 3가지 모양의 소조상들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기단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 탑에 24개씩 2탑 모두를 장식한 48개의 조각상. 갑옷을 입은 신왕이 악귀들을 제압하며 앉아있는 모양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양지는 이토록 섬세한 소조상을 한 모양에 무려 16개씩이나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사실적인 조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푸집을 미리 만들어서 흙을 반죽을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꾹꾹 눌러내면 어떤 조각보다도 이렇게 아주 탄력감 있는 그런 표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독특한 그런 기법이, 거푸집으로 떠내는 기법이 아마 그토록 생동감 있는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양지의 작품엔 세밀함뿐 아니라 역동적인 입체감이 생생히 살아있다. 거푸집 기법으로 양지는 얼굴의 입체감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제가 직접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고부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얼굴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얼굴에서 고저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각도가 바로 이 각도입니다. 흙을 틀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러한 생동감이 가능한 것일까? 발굴된 녹유 소조상을 바탕으로 해서 실리콘으로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석고를 부어 문화재 복원에 참고할 석고상을 만들기로 했다. 진흙보다 빨리 마르는 석고를 사용하면 거푸집으로 찍어내는 효과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틀에서 빠져나온 석고 복제상이다. 발굴 현장의 원본과 비교해보면 석고상은 날카로운 입체감이 떨어져 보인다. 진흙 반죽이 거푸집에서 빠져나와 형상이 만들어진 지 1300여 년. 어떻게 오늘날까지 그 선명함이 남을 수 있을까? 이게 내 보기에는 처음에 틀은 잘 빠지게 요 경사 각도를 완만하게 주고 틀에서 이제 빠져야 되니까, 그죠? 이제 빠질 때는 완만하게 하고 이제 틀에서 흙을 빼낸 다음에는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다시 흙을 깎아낸 거예요. 이거는 많은 경험이 없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요새 많이는 설계도를 그리 갖고 작업을 했는 그런 형태하고 같은 거예요. 발굴된 소조상은 정리 및 보존 과정을 거친다. 붓으로 흙을 털자 녹색이 흐릿하게 나타난다. 양지의 녹유 소조상은 곳곳에 녹색의 유약 흔적이 나타난다. 사천왕사제에서 함께 출토된 부연화,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했을 꽃 모양의 전돌에도 녹색의 유약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가마를 갖다가 뒤 앞과 뒤를 갖다가 막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럼 그 모든 파편들이 연기를 투입했던 그 파편들이 다시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면 뻘겋게 되거든요. 산화가 되어 보니까. 조각승 양지가 당대 최고의 기술로 깊은 정성을 들여 사천왕사 녹유 소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7세기 중반, 신라는 당나라와의 연합을 통해 수많은 전쟁을 거쳐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사천왕사는 문무왕이 당나라 세력마저 몰아낸 것을 기념해서 지은 사찰이다. 선덕여왕이 신성시 여겨 스스로 묻히길 바랐다는 경주 낭산. 사천왕사는 그 남쪽 숲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의 금당과 두 개의 탑, 이른바 1금당 2탑을 갖춘 최초의 사찰이다. 통일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사찰인 만큼 사천왕사에는 그 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건축이 이루어졌다. 주춧돌 밑은 다른 곳보다 견고하게 다듬어져 있고 사찰의 중심이 되는 금당지 주변은 연꽃 모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전돌이 바닥을 장식하고 있다. 정성을 들여 세운 화려한 사천왕사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탑의 기단은 흙과 돌을 층층이 반복적으로 쌓아서 거대한 탑을 든든히 받치게 만들었다. 통일 초기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는 당나라 군대는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신라 왕실은 이곳 사천왕사를 조성하고 불심에 기대해 국가의 안위를 빌었다.
그 중심탑에 있었던 조각상은 어떤 의미일까? 이 노교상에 있는 것이 신장이든 아니면 사천왕이든 이것은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천왕사에 있는 이 노교전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왕사의 그 설립의 그 목적이 되었었던 호국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귀를 깔고 앉은 형상을 두 탑에 무려 48개나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단에 그렇게 많은 조각을 부셨다는 거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역시 그 사천왕사라고 하는 그 호국사찰이라는 데서 그런 기단에 그렇게 많은 조각들을 둠으로써 좀 더 이 호국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00여 년) 만에 우리 앞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양지의 노규 소조상. 그것은 천재 예술가의 뛰어난 기술과 삼국 통일이란 시대 정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사천왕사는 문무왕이 통일시대를 열면서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던 통일신라의 중요한 사찰이었습니다. 이런 이곳에 조각을 한 양지는 분명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을 겁니다. 삼국유사에는 양지 사석이라는 단락으로 양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지 사석이란 양지가 지팡이를 부린다는 뜻인데요. 승려인 양지가 지팡이 끝에 포대를 걸어두면 지팡이가 스스로 날아가서 시주를 해온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과 고향을 알 수 없고 단지 선덕여왕 때에 나타났다는 양지.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양지가 지팡이로 요술을 부리며 살았었다는 석장사터. 삼국유사는 양지가 기에 능통하며 신묘함이 비할 데 없었다고 전하지만 지금 그의 자취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인적이 드물고 수풀만 무성한 이곳엔 간간히 남아있는 석재들만이 과거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석장사지의 위치는 석장이라고 쓰여진 조선시대 묵서 자기가 발견되면서 확인됐다. 양지 스님이 석장사에 주석하시면서 석장사 탑 3천 불상을 조성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6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건물의 유고 또 규모 이런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양지 스님이 제작했다고 보아지는 유물들이 출토했습니다.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소조틀. 흙으로 구워 만든 이 틀에 진흙 반죽을 눌러 넣은 후 빼내면 생생한 팔의 모양이 찍혀 나온다. 기와를 만드는 방식인 양지의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석장사지 발굴로 탑과 불상이 새겨진 전돌이 다량으로 수습됐다. 6cm 높이의 탑상 문전엔 세련된 모양의 불상과 탑이 번갈아가며 새겨져 있다. 탑상 문전은 전탑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천불상을 만들어 탑에 모셨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당시의 그 불교 사상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 절에다가 탑상문전에다가 그 사상을 대성불교의 요체를 나타내었다. 단순한 조각가가 아니고 예술가를 넘어선 성자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양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의 작품엔 서역적인 요소가 강하게 엿보인다. 탑상문전에서 가슴에 갈비뼈가 새겨진 상이 발견됐다. 부처상이라면 있어야 할 연화좌가 없는 고행상이다. 앉아있는 자리에 연꽃이 없는 모양은 깨달음을 얻기 전 석가의 모습이다. 고행상이라는 것은 석가가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겪고 난 이후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된 상이 바로 고행상입니다. 이 고행상은 인도에서는 간혹 이제 보고된 예들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 유물 중에서는 유일한 유물로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불경이 새겨진 탑상문전.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인도에서 유행하던 것이다. 부처와 탑을 각각 10개씩 새겨놓은 전돌엔 탑과 탑 사이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연기법성을 새긴 벽전은 전탑 안에 안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는 이미 인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장사의 예는 인도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지법사가 활약을 하셨던 선덕여왕 때부터 문무왕 때 사이에 이 신라의 왕실 또는 사찰들을 살펴보면은 인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석장사에 보이는 인도적인 요소는 신라가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신라 승양지가 어떻게 서역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양지의 시기, 신라의 국토는 확장되고 있었다. 합의체를 넘어서는 강력한 국가 이념이 필요했고, 이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스스로를 불국토라 여기며 부처의 나라인 인도와 동일시했던 신라. 그 시대의 양지는 서역의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이해했던 예술가였을 것이다. 경주 인근의 가문사. 이 사찰 역시 문무왕의 호국 의지가 깃들어 있다. 이절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암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표현이 섬세하고 치밀해 양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암의 외면엔 동서남북을 방위하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다. 굳은 표정의 수염난 얼굴은 서역인의 용모다. 사천왕이 입고 있는 갑옷 역시 기원을 서역에 두고 있다. 중국 서부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출토된 인형과 양지의 사천왕상은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그 앞귀를 밟고 있는 것도 똑같고, 갑옷의 그 당나라 갑옷의 형태도 똑같고, 그래서 4년 전에 만들어진 당나라의 조각과 아주 흡사하거든요. 도상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당으로부터의 새로운 문물의 유입을 그 양지스님이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이런 사천왕사지 소조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흙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했던 양지. 그는 당시로선 파격적으로 독창적인 수많은 천왕과 신장상을 만들었다. 아직 그의 신분과 국적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시대의 흐름을 통찰해 자기화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선덕여왕대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삼화령 삼존입니다. 7세기 초반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이죠. 머리는 다소 크게, 그리고 몸은 둥글고 작게 만들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는 같은 7세기에 활동을 한 작가였는데 당대인 미술과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양지의 작품을 보면 인체의 표현이 대단히 정교하고요. 옷과 의장의 표현 또한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양지의 이런 사실적인 스타일은 후에 통일신라 미술의 초석이 돼서 석굴암 본존불까지도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7세기 후반 양지는 어떻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걸까요? 양지의 노규소조상은 인도에서 시작돼 당나라를 거쳐 전해진 사실적인 표현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은 당에서도 7세기 중후반에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신라의 양지는 이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마카라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마카라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성립된 그 상상의 동물인데 그 중국의 그 용의 존재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천왕상의 그 위아래에 그 위에서는 이제 용의 입에서 기둥이 나오고 밑에서는 마카라 입에서 기둥이 나와서 그 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그 틀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천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상인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의 독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표현된 인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은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 절병이 짓고 있는 표현이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아주 웃음기가 가득한 그러한 한국적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즐겨 만들던 그러한 그 해학미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교하고 세련되고 사실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들은 신라가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음을 보여준다. 그 교류의 폭은 서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구차. 고구려 장군 고선지가 활약하기도 했던 지역이다. 이곳의 악기와 음악은 인도에서부터 유래돼 동쪽으로 고구려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작은 장구 모양의 악기인 요고. 이는 서역과 고구려가 공유하던 악기로 일본까지 전해졌다. 그런데 서역에서부터 유래된 이런 음악의 요소들이 가문사 살인 내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라가 가지고 있던 개방성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면서 더욱 증폭된다. 고구려와 백제 문화까지 흡수하게 된 것이다. (5세기에) 조성된 고구려의 장천 1호분 고분. 이 무덤엔 당시 생활상을 생생히 담아낸 벽화가 있다.
이 벽화엔 코가 크게 묘사된 서역인이 다수 등장한다. 서역에서부터 전래된 오현 비파의 모습도 눈에 띈다. 벽화는 고구려인과 서역인을 명확히 구별해 그려내고 있다. 노래와 춤, 서커스와 같은 당시의 놀이문화도 그려져 있는데 하늘 높이 공을 던져 올리고 있고 바퀴를 이용해 묘기를 펼치는 것 같은 고개는 그 기원을 페르시아에 두고 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당나라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서역에서 서커스 단원이라든가 또는 뭐 이 사람들 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아마 고구려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고구려는 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역과 교류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채색 벽화는 왕을 만나기 위해 온 고구려인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С перьями, у них на голове перья, и на руках у них накинуты шкуры барса. Эти шкуры они как бы привезли в подарок правителю Согда. 7세기 후반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공략하자 고구려는 멀리 사마르칸트까지 조우관을 쓴 사신을 보낼 만큼 서역과 활발한 관계에 있었다. 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서역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아마 상당히 이제 고구려에 들어왔지 않았을까 보여져요. 특히 이제 이 고구려가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구려 이 문화 속에 이 서역의 문화가 깊이 용해돼 있고, 아마 신라가 나중에 676년에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를 융합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자적인 문화를 이렇게 그 창출해낼 때 아마 이 고구려 문화 속에 용해되어 있던 서역의 문화가 아마 신라에 전해져서 신라에서도 이 서역에 대한 그 이미지 또는 서역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용돼서 유행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키던 삼국시대. 통일은 그 모든 문화의 용광로를 이루었다. 국립전주박물관엔 최근 익산에서 출토된 백제의 소조상이 전시 중이다. 튀어나온 눈을 가진 이 악귀상은 사천왕사 노규 소조상의 악귀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제석사지는 그 관세음계에 보면은 639년에 이제 화재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639년 요때 화재를 만난 이후에 거기서 나온 폐기물들을 버린 곳이 바로 이제 그 폐기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악기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물 자체는 이제 그 639년 이전, 그러니까 7세기 전반에 사용됐던 그 유물로 봐야 되겠죠. 백제 지역에서는 소조 악귀상뿐 아니라 신라보다 앞선 노규물도 다수 출토돼 백제 기술이 신라로 흘러갔음을 보여준다. 통일의 업적을 이룩하며 수많은 건축을 조성했던 문무왕 시대. 멸망한 고구려나 백제의 기술자가 신라로 급속히 흡수돼 새로운 예술로 승화됐을 것이다. 이런 그 건축이나 조각, 회화 이런 것이 그 정치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정치적으로 열렸을 때 새로운 예술이 반드시 꽃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그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열어 보이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양지가 만들어냈던 통일 신라의 혁신적인 예술 세계.
그것은 한 천재 조각가에 의해 삼국 통일이란 시대 정신이 구현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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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많아라. 슬픔 많은 우리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 전쟁에서 숨진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영묘사에서 양지가 흙으로 불상을 빚을 때 많은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흙을 나르며 불렀다는 향가입니다. 양지 스님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큰 어른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삼국통일기 수많은 전쟁으로 일반 백성들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과 고향을 알 수 없었던 양지가 위대한 조각가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천재 예술가 양지가 변화기 끊임없이 유입되던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미술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지쳐 평화를 갈구하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